실버타운 광고가 눈에 띄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10년 가까이 막았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얼마 전 9년 만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고급 시설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 등 화려한 광고로 노년의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광고를 보고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실버타운. 하지만 실제로 입주해보니 꿈만큼 멋진 곳은 아니었다고 후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실버타운은 은퇴 후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천국일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때 로망이었던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 후회와 상처만 남기고 돌아온 분의 사연과 노후의 주거지의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 계약 기간을 1년여 남겨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김말순 할머니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김말순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조용히 보리차를 마십니다. 차 한 모금이 따뜻하게 목을 적셔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말순 할머니는 고요한 시골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실버타운에서 시간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70대 중반의 김말순 할머니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보낸 후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다정하고 인자한 성품을 지닌 분으로 세 자녀를 모두 키워내고 이제는 자신의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자 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기 다른 도시에서 바쁜 삶을 살고 있어 말순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실버타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없는 일상은 지루하고 쓸쓸했는데 그리고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아프게 될 경우 곤란한 상황 때문에 실버타운에 더욱 더 끌렸죠. 말순 할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며 젊은 시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손맛 좋은 음식 솜씨로 유명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했던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집안을 정돈하는 일은 할머니의 오랜 일과였습니다. 비록 시골에서의 삶이 단순하고 평범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곳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안전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리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스러운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할머니의 기대는 현실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많은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꺼림칙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너무 비쌌습니다. 보증금과 월 납부 비용이 예상보다 컸지만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자식들의 도움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소 자격 조건을 확인하면서 할머니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80세 이상은 신규 입소가 불가하고 혼자 거동할 수 없거나 치매가 있는 사람도 입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매년 치매 검사를 받아야 했고 문제가 있으면 더 이상 실버타운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말순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나이 들고 몸이 아파서 실버타운에 들어가려 했지만 오히려 이런 조건들이 그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 규정들은 말순 할머니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자격 조건에 모두 부합하기 때문에 입소를 할 수 있었지만 이후 나이가 들면 버려지는 기분이 들어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의 치매 관련 규정에 대해 생각하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년 치매 검사를 받으라니
그럼 내가 언제라도 내쫓길 수 있다는 거잖아. 이런 곳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이런 규정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 같은 노인들의 마음을 이해나 할까? 그때 실버타운 직원이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실버타운에서 유명 셰프님이 만드는 식사를 챙겨드려요. 또 몸이 불편하시면 바로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저희 실버타운에는 목욕탕과 헬스장, 탁구장, 노래 연습실 등 다양한 시설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자 상담사는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0여 개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새로운 문화 체험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만족하셔야 어르신도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검사가 마음에 걸렸지만 상담 직원이 할머니를 끈질기게 설득해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입주한 첫 달 동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은 할머니에게 신선한 공기처럼 다가왔습니다. 매일 정성껏 준비된 식사를 하고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새로운 삶의 활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점점 불편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친한 할머니 한 분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와 말순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친한 할머니는 매번 자식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가족과 함께한 여행 이야기 등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위가 말이야. 보너스 받아서 선물을 잔뜩 사서 왔더라고. 이래서 다들 대기업 그러는 거야.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으니까 자랑 그만하고 얼른 가봐. 그러나 옆집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뽀보너스 나왔다고 하면서 임플란트를 새로 해준다고 하지 뭐야. 내 이가 몇 개 안 좋거든. 말순 할머니는 옆집 할머니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며 문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불편한 감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설렘과 기대는 사라지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는 이상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제공되는 식사는 모든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식당에서 제공되었는데 그때마다 모두들 격식 있는 차림으로 등장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편한 복장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순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 할망구 매너하고는 실버타운에 살면서 격식이란 걸 모르네. 한 할머니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다른 할머니가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맨날 저렇게 후줄근한 옷만 입고 다니더라. 혼자 사니까 더 그런가 봐. 아무도 신경 안 쓰니 자기를 가꾸지도 않네. 여자는 늙어도 여자인데. 세 번째 할머니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품 하나 없는 거 보니 자식들이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야. 우리 딸은 나한테 항상 좋은 것만 사주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봐요. 할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세 분 몰려다니면서 남 욕하는 게 격식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발 내면을 좀 더 가꾸세요. 말순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는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실버타운에서 말순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은근하게 그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모임에서도 외면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지만 그래도 꿋꿋했습니다. 어느 날 말순 할머니는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말순 할머니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상복합 아파트는 실버타운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식당, 헬스장,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이곳의 활력 넘치는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아서 생동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실버타운과 달리 같은 노인들끼리 교류는 적었지만 오히려 할머니는 이것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겪었던 파렴치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보다 소수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시설은 실버타운이 조금 더 좋았지만 아파트도 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주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났죠. 친구와의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단점들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셰프의 음식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매번 먹다 보니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메뉴라서 음식은 싱거워 맛이 없었고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광고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있어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화 주제가 맞지 않아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버타운의 노인들은 결국 모여서 남 욕이나 하고 자기 자식 자랑만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값비싼 비용, 질리는 음식,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생활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결국 실버타운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말순 할머니의 결정을 말렸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를 떠난다고 해서 더 나은 곳이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지만 말순 할머니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렇게 말순 할머니는 결국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위약금을 내고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편안한 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 어떤 곳에서 살지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자기 집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많은 노인이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같은 노인 주거시설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다가 병원에서 숨을 거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형편이 닿는다면 제 집처럼 편안한 곳을 선택하고 싶을 것입니다. 실버타운은 일반 양로원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의미합니다. 24시간 경비 시스템, 최첨단 스마트 홈 시스템, 전용 골프 코스, 스파, 헬스장 등 상상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특별한 삶을 향한 열망을 충족시켜주지요. 하지만 실버타운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화려함 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실버타운에 같이 입주한 80대 후반 부부의 말로입니다. 실버타운에 살던 80대 후반 노인 부부가 말이다. 젊어서부터 그렇게 부부 싸움을 해왔다는데
그날 점심에 남편만 밥을 먹으러 내려왔고 식사 후 혼자서 산보를 하더니만 방에 올라와 보니까 할머니가 욕조 미끄럼 방지 손잡이에 목을 맸지 뭐니. 결혼한 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싸울 거리가 남아있으니 기운도 좋다고 사람들마다 욕을 하더라. 우연찮은 기회로 실버타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건물을 한 바퀴 돌면서 실버타운에서 일하고 계신 이모님이 들려주신 비극입니다. 실버타운에서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일주일 전에 이모님 옆방에 입소한 할아버지는 부인이 돌아가시고 스스로 식사와 생활을 건사하지 못하자 자식들이 이 실버타운에 모셨습니다.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아침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아 직원들이 올라가 보니 옆으로 누운 채로, 그러니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모님 방 쪽 침대를 향해 누운 채로 돌아가셨답니다.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이들이 일상으로 대하는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다, 제명을 다하고 간 사람은 벽 하나를 두고 옆에서 죽어도 하나도 안 무서운데 투시는 목을 매든 떠난 사람의 방은 그 앞을 지나가기도 무섭더라. 삶과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자기 운명을 살아간 사람들이야. 노래하며 춤추며 저승길을 걸어가겠지만 처참한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비극일 테지요. 13년 전만 해도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평균 연령이 75세였는데 먼저 살던 사람들은 늙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고령자들 뿐이라 그런지 지금은 평균 연령이 85세랍니다. 식사 후 현관 앞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다 한두 시간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이젠 노인들이 10분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제가 이모님이랑 실버타운 주위에 만들어진 산책길에서 산보를 하는 동안 추우니까 죄다 들어가 버렸어. 예전에는 이 앞에 잔뜩 앉아들 있었는데라는 말을 거듭하였습니다. 쓸쓸한 표정으로 말이죠. 실버타운에 입소한 한 할머니는 지난번 검사 결과로 약을 바꿔 드시면서 정신이 더 맑아지고 밤이나 낮이나 약에 취해 누워 계시던 모습 대신 요즘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 앉아 TV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모님 말에 의하면 90 중반을 넘기면서 할머니가 바뀐 점이 고집이 너무 세졌다고 합니다. 이젠 당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생활규칙이나 약속은 지독히도 안 지키신다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 할머니를 싫어해서 같이 늙은 마당에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했지요. 직원 입장에서 7시 30분에 아침 식사도 전화를 하고 사람이 올라가서 모셔 내려와야 하니 직원들로는 보통 고달픈 일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이곳 실버타운 원장님 말씀은 다릅니다. 노인들이 살기에 실버타운은 최고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외로움도 없고 불편할 일도 없다는 것이지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실버타운의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지금도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본인의 성향과 취향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실버타운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거주지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노후엔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 노년기를 앞두면 누구나 해보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은퇴 이후 넓고 탁 트인 정원에서 반려동물과 뛰노는 한적한 시골 생활 또는 도심 속 문화시설이 가득한 곳에서의 여유로운 도시 생활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미 그런 집에서 살고 계신 분도 또는 주거지 이동을 고민 중인 분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예비 은퇴자 2명 중 1명은 은퇴 이사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에서 65세 중장년 2,000명에게 노후의 주거지에 대해 물었더니 지금 집에서 계속 살겠다와 다른 집으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이 반반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이사를 한번 간다고 하는데요.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은 따로 있다는 거 아셨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식보다 믿을 건 집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후의 보금자리는 인생 후반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6가지 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 10평 미만의 집은 피해라. 최소 10평 미만의 집은 피해라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부부 또는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이때 무조건 작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10평 미만의 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버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전용 8평, 10평 정도가 많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10평이 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너무 좁은 집에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좁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10평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평이라는 것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놓고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기에 최저 조건이며 흔히 말하는 복지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노후의 가장 좋은 주거 형태는 18에서 20평대의 소형 평수이면서 쇼핑, 의료, 취미, 오락, 친교까지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복지관 근처로 가라. 복지관 근처로 가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집은 학군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되는데 반해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복지관 근처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복지관 근처에서 많은 노인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복지관 근처에 좋은 집이 많고 집값도 비싸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복지관 다닐 나이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 근처에 친구들도 있고 아직 왕성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사는 곳에서 배움과 즐거움을 찾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바로 복지관입니다. 그 이유는 복지관 안에는 교육과 돌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 해결이 됩니다. 좋은 영양사도 있고 밥도 비싸지 않고 거기다가 각종 양질의 교육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할 것들도 있어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좋으면서 국가가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관리까지 하며 전문가가 수시로 와서 교육도 합니다. 나이 들어 이런 집결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복지관 말고 찾기 힘듭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어디서 배우든 어디서 먹든 부족함이 없겠지만 우리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높을 때는 문 밖을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엇을 배워보고 싶어도 돈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데, 이럴 때 복지관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내가 즐길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복지관 근처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병원이 30분 이내에 있는 집을 선택해라. 병원이 30분 이내에 있는 집을 선택해라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병원이지만 제가 특히 30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단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3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됩니다. 요즘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 지방 몇몇 곳을 제외하면 보통은 30분 이내에 병원이 있습니다. 노후에 집을 선택할 때는 병원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중년을 넘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70이 넘어가면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가벼운 병은 가까운 곳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중병이나 장기질환들, 만성질환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큰 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곳이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자녀와 살아야 한다면 가치보다는 근처를 선택해라. 자녀와 살아야 한다면 가치보다는 근처를 선택해라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사별을 경험할 때 이사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별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몇십 년을 살던 내 집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섭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집이 너무 관리하기에 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을 좁혀 가거나 아니며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식비의 부담이 줄어들고 외로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함께보다는 근처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주가 어렸을 때는 손주를 돌보는데 손을 보태거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활력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녀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5번째,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해라.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해라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스포츠나 산책 등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늘어난 시간적 여유를 이용하여 산책이나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또는 산책로가 주변에 있는 주거 환경이 좋습니다. 노년기가 되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야외 활동을 적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야외 활동을 하여 신체 활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동네 주변의 산책은 신선한 공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심혈관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증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6번째, 노후용 집은 따로 있다. 노후용 집은 따로 있다입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산세 관리비 같은 여러 가지 유지 비용이 발생됩니다. 신혼이나 2에서 30대에 산 집이라면 30년 이상이 지난 건물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내가 이 집을 매매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내가 거동이 불편해져 돌봄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때 그 비용을 집 한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적으면 자택 매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나이 들어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나에게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렵다면 노후용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노후가 되면 다리에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크고 넓은 집은 집만 될 뿐입니다. 젊고 아이들과 있을 때는 크고 넓은 집이 좋지만 혼자 혹은 둘일 때는 청소도 힘들 뿐 아니라 잡동사니들이 쌓이기 때문에 작은 집이 좋습니다. 집은 익숙함도 좋지만 그보다는 편리성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역이나 마트, 병원 같은 편의시설은 가까울수록 좋고 작은 집이라 해도 부부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각각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수족을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든지 자식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오겠지만 내가 5에서 60세 이후에 이사를 할 때는 나만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살 마지막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다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은퇴 이후에 주거지를 결정할 때는 이주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타인의 기준보다는 나를 기준으로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거주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